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가족들의 경우라고 하면 틱장애를 볼 때 이렇게 지적을 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가만히 두는 게 좋은 건가요? 네, 틱장을 치료할 때 가족들 같은 경우는 이런 틱장애를 그대로 아무런 이렇게 아무런 장애 없이 그대로 이렇게 놔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를 그냥 이렇게 놔두란 얘기가 아니고 치료는 꼭 하되 애가 틱장애를 이렇게 증상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이것을 지적을 한다든지 주의를 준다든지 행동을 고치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치료의 이렇게 과정을 겪었다 그러면은 내가 틱장애 있구나. 그리고 요즘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많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은 이제 그것을 찾아봅니다. 그래서 이게 틱장애구나. 그럼 나의 병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아이를 이렇게 부끄럽게 하거나 아이에게 어떤 모욕을 주거나 아이의 어떤 그 자존심을 이렇게 건드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 다그쳐서는 되지 않고요. 또 어떤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 앞에서 우는 부모님이 계셔요. 이렇게 우리 아이가 나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될 틱장애가 이렇게 생겼나 하면서 같이 울고 슬퍼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울고 너무 슬퍼할 같은 경우는 아이의 또 죄책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죄책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틱장애를 이렇게 치료할 때 부모님과 그리고 가족과의 교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로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을 씁니다. 틱장애 아동이 오면은 엄마 아빠를 치료해라. 이런 말을 이렇게 쓰고 틱장애를 이렇게 치료할 때는 부모에게 이렇게 달렸다라는 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부모님과 가족과의 교감이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틱장애 때문에 나의 마음이 괴롭다면은 나도 같이 부모님도 같이 치료를 받는 것이 좋지 아이의 감정을 너무 이렇게 격하게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틱장애 그 증상이 나타난다면은 그냥 아무런 것이 없다는 듯이 그냥 넘어가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틱장애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이나 가족들의 어떤 노력이나 도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아픈 것도 힘든 일이지만 아이들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또는 이상한 음성이나 또는 언어들을 이렇게 표현하면 부모님들이 상당히 놀라시기도 하고 또 가슴이 많이 아프실 것 같은데요. 양재현 원장님, 네. 혹시 기억에 남는 틱장애 환자분의 어떤 치료 사례가 있을까요? 네, 7살짜리 틱장애 남자아이가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7살짜리 틱장애 왔는데 복합 운동 틱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그냥 눈을 깜빡인다든지 어깨를 으쓱이는 단순 운동 틱 같은 경우, 단순 근육 틱 같은 경우는 워낙 사례가 많아서 그다지 기억에 남지 않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누워 있으면은 몸이 활처럼 휩니다. 누워 있으면은 그냥 갑자기 활처럼 이렇게 확 휘는 한의학에서 각궁반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이렇게 뇌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각궁반장. 그래서 이렇게 뇌척수의 검사도 다 해보고 했는데 전혀 그런 이렇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틱장애를 이렇게 진단을 하고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제가 검사를 해보니까 상부경추가 많이 아탈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많이 아탈구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여느 지방과 다를 바 없이 좀 더 이렇게 억압적인 좀 분위기였어요. 아버님이 군인이셨거든요. 아버님이 군인이고 얘가 7살짜리인데 굉장히 잘생겼는데 이렇게 잘생기고 굉장히 순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좀 규칙적인 생활을 좀 더 강조하고 또 많이 이렇게 어떤 규범에 대해서 좀 크게 이렇게 어릴 때부터 많이 가르쳤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좀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부드럽게 대해 주시라. 어쨌든 얘는 아직까지 그런 딱딱한 군대 문화를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이렇게 나이가 좀 어린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그렇게 좀 부드럽게 좀 대해 주시고 그리고 치료는 여기서 제가 해드리겠다고 해서 그 친구 같은 경우 그렇게 부모님과 협조를 해서 치료했는데 굉장히 빨리 치료가 되었습니다.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치료를 했는데 다 이렇게 호전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어린이 틱장애 치료로는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이렇게 틱장애가 있을 경우에 치료만 잘한다라고 하면 좋아질 수 있는 건 분명히 알겠는데 이게 과연 단순한 습관인지 아니면 질병인지 구분하는 게 정말 어렵긴 하거든요. 앞서서도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긴 하셨는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생활에서 또 발견할 수 있는 뭐 기간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보통 그 틱장애인지 정말 우리 얘가 눈을 깜빡이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습관인지 참 알아차리기가 부모님으로서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아주 오래 끄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틱장애 같은 경우는 어떤 감정적 동요가 있을 때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혼을 낼 때 얘가 이렇게 눈을 깜빡이는데 이것이 과연 습관일까 했을 때 애의 야단을 치거나 애를 다그치거나 그럴 때 이 증상이 심해지면은 얘는 틱장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뭐 눈을 좀 깜빡인다든지 혹은 어깨를 으쓱인다든지 하는 것은 단순한 습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1, 2개월 지속되고 3, 4개월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틱장애라고 의심해 봐야 됩니다. 아이가 어떤 습관이 있다라고 했을 때도 눈을 오래 깜빡인다든지 어깨를 어떤 감정적 변화에 의해서 으쓱인다든지 하는 것은 나타나지 않거든요. 어떤 우리가 떠는 동작 같은 경우는 뭐 긴장을 할 때 다리를 떠는 동작, 이런 동작 같은 경우 아이들한테는 보통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특히 초기에 이렇게 나타날 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음성틱보다는 어떤 운동틱, 근육틱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높고요. 그리고 어깨나 팔보다는 얼굴 쪽, 눈을 찡긋한다든지 아니면 뺨을 실룩하다든지 입을 찡긋한다든지 하는 주로 이렇게 목 위쪽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목 위쪽 부분에 어떤 동작이 나타난다면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은 이것은 틱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감정적 변화에 의해서 이것이 심해지고 덜해지고 한다면은 틱장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팔다리 쪽으로 내려간다면은 초기에는 틱장이라기보다는 단순 버릇일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기억에 남는 성인들의 틱장애 또는 뚜레 증후군의 어떤 치료했던 그 사례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얼마 전에 이렇게 온 케이스인데요. 이분이 지금은 이제 복학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해병대 출신이세요. 해병대 출신의 군인인데 군대 가기 전에 틱장애가 있었습니다. 틱장애 이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소리 내는 이렇게 틱장애, 단순 음성 틱장애가 있었는데 이것이 또 군대를 가게 되니까 본인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긴장을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틱장애가 발생했다가 또 자연스럽게 또 좋아졌어요. 다행히 군대 가기 또 얼마 전에. 그런데 이제 군대를 오히려 잘 갔다 왔는데 해병대 아주 이렇게 힘든 훈련도 다 잘 마치고 제대를 했는데 이제 복학을 해서 또 공부를 하고 나중에 그 취직 걱정을 이렇게 또 해야 되는지 또 이런 틱장애가 또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그런 틱장애 때문에 걱정이 돼서 저희 한의원에 오셔서 치료를 이렇게 받았는데 치료를 이렇게 받고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이런 단순 음성 틱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유병 기간이 오래된 얼마 전에 이렇게 본 환자분 같은 경우는 한 30년 넘은 뚜레 증후군이었습니다. 음성 틱과 운동 틱이 동시에 나타나고 이분 같은 경우는 운전을 하게 되면은 고개를 까딱까딱 움직이고요. 그리고 소리를 냅니다. 그런 분의 이렇게 치료가 아주 이렇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요 스페셜은 양재원 원장님을 모시고 틱장애, 뚜레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